안녕하세요. 의사가 읽어주는 피부 교과서 김수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피부의 구조와 기능 챕터 1에 대해서 진행할 거고, 저번 시간에는 표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표피, 진피 더 밑으로 내려가서 표피, 진피 경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 먼저 보시면은 주요 구조물로는 라미나 루시다 투명판과 라미나 덴사 치밀판이 있고, 이 기저세포와 라미나 루시다를 연결하는 헤미데스모점과 라미나 루시다와 라미나 덴사를 연결하는 앵커링 필라멘트, 그리고 라미나 덴사와 진피를 연결하는 앵커링 피브릴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로 기저세포와 투명판을 연결하는 반결합체부터 보시면은 주 구성 분자로는 230kDalton의 BP 안티제노원, 180kDalton의 제17형 악유질, 500kDalton의 플렉틴, 인테그린 알파6, 베타4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투명판에는 주 구성 성분인 라미닌이 있고, 그중 라미닌 322가 주를 이루지만 그 외에도 111, 321, 511도 존재합니다. 또한 니도계는 치밀판의 주 성분인 사형 악유질을 상호 연계시키고, 고정 미세 섬유는 라미나 332와 그리고 제17형 악유질의 바깥 영역을 포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치밀판과 진피를 잇는 고정 원섬유는 주로 7형 악유질로 구성되고, 그 더 아래로는 옥시탈론과 엘라우닌 섬유가 진피층과 연결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피부 부속기입니다. 피부 부속기는 주로 진피층에 포함된 구조물로 에크린선, 아포크린선, 모피지선 단위 조각이 있습니다. 발생학적으로 피부 부속기는 표피가 진피 내로 함입되어 생성되었다고 보이므로 표피의 기능을 보존하기 때문에 표피 손상 시에 재상피화를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피지선입니다. 피지선은 피지세포가 주요 구성 성분으로 멀티로뷸러 스트럭처를 취하면서 지질을 생산하게 됩니다. 피지선은 헤어 폴리클과 연관되어 존재하는 모피지선 단위로 존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구조로는 피지선 가장자리는 입방형의 형태로 핵을 가지고 중심부로 이동하면서 지방이 생성되고 말기 분화 과정을 거치면서 내용물을 피지관에 완전 분비하는 홀로크라인 시크리션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피지선의 분비물인 피지는 지질과 세포질의 분해산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지선의 조절입니다. 관여하는 수용체로는 안드로겐 수용체, 에스트로겐 수용체, 피파, LXR 등이 있고, 주요 인자로는 남성 호르몬, 레티노이드, 피파, LXR 등이 있습니다. 그중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5알파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가장 중요한 인자입니다. 또한 레티노이드 중에서는 아이소트레티노인이 피지 분비를 억제하는 효능이 가장 강해서 저희가 여드름에서 피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레티노이드 계열 중에 아이소트레티노인을 복용하게 됩니다. 피지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 구성 성분으로는 트리글리세라이드, 왁스 에스터, 스쿠알렌, 소량의 콜레스테롤과 콜레스테롤 에스터로 구성된 비극성 또는 중성 지질 혼합물입니다. 그러나 피부 표면의 경우에는 모낭에 존재하는 세균의 작용에 의해서 트리글리세라이드가 분해되어 프리 패티 애시드와 소량의 모노글라이세라이드, 다이글라이세라이드가 추가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피지의 기능은 처음에는 여드름을 유발하는 물질로만 인식했는데, 현재는 피부 보습을 유지하고 항염증 지질, 면역 글로불린 A에 의한 항균 작용이 있다고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크라인 글랜드입니다. 땀샘이라고 불리는 구조물이고요. 손발바닥, 이마, 상지에 특히 밀도가 높고, 주 기능은 저장액을 생성한 후 몸의 표면에서 증발시킴으로 체온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크린선의 구조는 분비선과 에크린 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분비선부터 보시면 투명세포와 암세포, 근상피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명세포의 기능은 땀 전구물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분과 전해질을 생산하고, 암세포가 분비하는 당단백질과 점액 다당질의 역할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상피세포는 땀이 피부 표면까지 도달하게 합니다. 에크린관의 경우에는 두 층의 입방형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크린선의 조절은
체온이 상승할 경우 프리옵틱 에어리아에 존재하는 하이포살라무스의 온도가 상승하고 이 자극으로 인해 에크린선에서 땀 분비가 유도되게 됩니다. 에크린 땀의 구성을 보시면 중탄산염, 칼륨, 염화나트륨의 주성분인 묽은 전해질 혼합물이고 그 외에 단백질 등이 저농도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에크린 땀은 처음에는 등장액인데 에크린관에서 나트륨과 염소의 재흡수로 인해 최종적인 땀은 저장액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아포크린선입니다. 겨드랑이, 회음부, 외이두, 배꼽주위 등 특정 피부 주위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에서는 기능이 퇴화한 흔적기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포크린 땀의 경우 피부 표면에 직접 땀을 분비하는 에크린선과 달리 모낭에 땀을 분비한다는 점이 다르고 처음에 바로 분비됐을 때는 냄새가 없고 불투명한 액체지만 피부 표면에 존재하는 세균 작용에 의해 분해되면서 특유한 땀 냄새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세균 중에 코리네 박테리아와 반응하면 냄새가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피부 부속기에 대해 설명드렸고 나머지 모낭과 조갑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